1.7은요 1월 7일이란 뜻이고요.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사진. 사진은요 이거 초점 맞추기용이에요. 아. 우리 얘네들이 자꾸 너무 좋아갖고 나 따라다니잖아. 그럼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초점 맞추기용. 자, 그럼 저희 지금 7쪽에 뭐가 나오냐? 원소 기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자, 원소 기호는 너네들 분명히 어디선가 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원자라고 하는 입자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원자들요. 두 그룹에 있는 원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전기가 통하는 거, 하나는 안 통하는 거. 그럼 우리 전기가 통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니? 바로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너네들은 그거는 전기가 겁나 잘 통해. 그런데 이 전기가 잘 통함과 동시에 모두 되게 잘 통하냐면 열도 엄청 잘 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이야, 네. 금속은요 단단할까요? 무를까요? 단단해요. 오,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속은 단단하죠. 네. 그런데 그거 수정해야 되는 5개념입니다. 자, 금속은 무르다가 답입니다. 어머, 선생님 이상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단단하잖아요. 칼 봐요, 가위 봐요. 다 단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금속은요, 바로 순수한 금속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종류의 금속이 합쳐진 합금이라는 거야. 엄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금속을 말하는 거야? 순수한 금속. 그러면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지 오늘 집에 있어요. 그렇죠. 오늘 반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반지 좀 보여줘. 그 엄마가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꺼내갖고 이제 동그란 거 이제 금색 보여주실 거야.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반지를 한번 만져보잖아요. 걔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누르잖아. 그럼 손톱 자국이 그냥 남아요. 진짜요? 네. 그거 왜 옛날에 그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반지 해가지고 이로 이렇게 무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없죠요? 금메달 같은 거 이렇게. 그치 금메달.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금메달은 원래 그거 금 아니래. 겉에 금색만 금이래. 안에는 금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물었어. 얘가 만약 이빨 자국이 나면 순수한 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순수한 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어머. 그렇다면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니? 순수한 금속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 그럼 순수한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니? 무르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찰흙을 사왔어. 그럼 찰흙을 사왔는데 안 마른 차로 바로 뜨는 거 있죠. 그럼 걔네들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빵빵빵빵 이렇게 하면 넓게 펴지죠. 그런 게 무른 것의 특징인 거야. 그럼 뭐야? 무르니까 막 이렇게 넓게 펴지죠. 이렇게 넓게 펴지는 걸 우리는 펼전자를 써서 전선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자 이런 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속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동글동글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막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렇지. 그런 거 다 해봤죠. 네. 막 지우개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지우개가 늘어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걔네들은요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걔네들을 우리는 그렇죠. 연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길게 뽑아져 나오는 성질 뽑힘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금속은 무르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가연아, 우리 철 금속이 아니야? 그죠, 금속 맞아요. 그러면 칼슘은 금속일까 아닐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성진아, 칼슘은 금속일까 아닐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나트륨은 민기야, 금속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금속입니다. 네? 헐, 이런 찌라라고 철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도대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금속
아닌지 어떻게 하니?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시험. 우리 너네 봐봐. 시험. 가현이, 맞아. 시험. 가현이 그러면 누가 봐도 여학생인 것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남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은우도 여학생 같은 애들. 그치, 맞아. 현이 그러면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남녀 구별 가능하죠. 원의 현.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성질이 거야. 뭐야? 자, 요 말 꼭 기억합시다. 금속은요 말 끝에 리움, 티움, 흉으로 끝나도록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 미움, 티움 이런 것들. 그렇지. 스칸디움, 카드미움, 스트론티움. 그렇지. 그런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탄까지 나오는 거. 아닌 게 있죠. 아닌 게. 잠시만요. 이게 바로 뭐니? 얘네들은요. 처음에는 금속인 줄 알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지랄하고 다시 알고 보니까 얘는 금속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냥 이름 내비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헬리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 헬륨은 륨티움축으로 끝나지만 얘는 아니야 실수했어.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됐죠요? 어머, 그러면요 금속은요 네 거기 써있죠. 밑줄에 그어주시면 됩니다. 어머, 그럼 금속은 우리 이온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죠. 여기는 이런 금속은요 바로 양이온이 된답니다. 금속은 100% 양이온이에요. 그럼 거꾸로 그럼 양이온은 정작 금속인가? 노노노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속은 몽땅 다 무슨 이온이라고요? 양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이요. 1뿔 아니면 2뿔 아니면 몇 플러스요? 3 플러스. 오케이. 엄마, 그럼 1뿔 중에서 아닌 거 있죠? 단 수소는 아닙니다. 엄마, 그럼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금속이라는 거야? 이변성. 그렇죠. 그럼 이런 비금속은요. 어머나 여기 얘네들하고 성질이 어떻겠어요? 다 반대겠죠. 그러니까 전기도 안 통해, 열도 안 통해, 연성전성도 없어. 그럼 무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르지 않은 거, 무르다의 반대말이 무슨 말? 그렇지, 단단한 거. 비금속은 단단하다가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연필심. 그렇지, 흑연. 탄소, 그죠? 그럼 얘네들은 말 끝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니? 손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염소, 불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라는 거야? 비금속. 그럼 아까 이것도 그대로 말로 가볼까요? 금속이 양이온이었다면 비금속은 대부분 바로 뭐라는 거야? 음이온이구나. 이런 것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라는 단어는 세트 단어예요. 물론 거기에 수소 같은 애는 비금속이지만 우리가 외운 거는 양이온으로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은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이런 거 세트 단어는 연결해서 기억해 주는 거야. 어머, 별거 아니네. 그런데 너네 봐봐. 금속은 전기가 짤통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도체 이렇게 말을 썼잖아요.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그럼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비도체. 비도체. 맞아. 그런 비슷한 단어죠. 부도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닐 비자, 아니 불자. 아유, 졸라 어려워, 그치요? 우리말 너무 어려워. 그럼 이런 부도체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너네 봐봐. 아니 전기가 잘 통하는 건 도체고 전기가 안 통하는 건 부도체인데 어디서 저런 단어 말고 또 하나의 단어를 들어본 적 있죠? 그렇지, 반도체. 반도체? 그럼 이거 뭐야? 전기가 뭐만 통한다는 거야? 반만 통한다는 거죠. 이거 말이 졸라 웃기지 않아요? 이 전기가 뭐 가다가 반만 가고 많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반도체는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가 통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는 전류가 다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그렇지! 반도체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물론 이거의 자세한 것은 물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도체가 있구나. 그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자기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 알죠? 그럼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규소. SI. 그렇죠. 자, SI 뭐라고 읽어? 규소. 유소. 자,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 실리콘. 굿자.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해서 SI. 그 저기 미국 가면 밸리. 실리콘 밸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반도체 계곡. 규소 계곡.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별로 웃기잖아. 이거 말고 이제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GE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대표님. 맞아요. 이거 저기 뭐 다시 발음해봐. 괜찮아. 발음 다시 해봐. 에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이렇게 콩글리시 이런 걸 쓰지 말도록 하죠.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이거 막 게르마늄 이렇게 했단 말이야. No. 우리 독일 게르만이라고 읽어, 저먼이라고 읽어. 젤만. German. 그러면 이게 바로 독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일본 저마늄 하니까 졸라 웃긴데? 저마늄. 쌤 진짜 독일에서 만들어서 저만유인 거예요? 아니지. 독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너네 프랑스 이름 갖다 붙이는 프랑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아저씨 이름을 갖다 붙인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폴란드 붙여서. 폴로늄. 나 콧물 나와. 어떻게? 쉬는 시간 있습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갔다? 쉬는 시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막 이렇게 나 혼자 막 신나가지고 수업해가지고 쉬는 시간을 막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달라고 하세요. 왜? 화장실은 언제 가려면? 화장실 아까 갔다 왔잖아. 자. 나 솔직히? 진짜?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뭐니? 그 옆에 원소 기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아는 것만 한번 써봅시다. 오늘 아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야 민기 치팅. 왜 그래 진짜. 자,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치팅 아니? 다음 시간에는 이거 그대로 시험 봅니다, 여러분. 에? 아이고, 우리 배운 거는 다 시험이에요. 아니 왜? 뭔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다 괜찮습니다. 뭐였지? 자, 우리 원소 기호를 쓸 때는 알파벳 두 글자로 쓰죠.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오케이?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소 기호는 대부분 영어가 많은데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옛날 말 그리스어도 좀 들어가고요. 철 같은 경우도 영어는 아이언이잖아요. 그런데 철은 기호가 Fe죠. 그게 바로 그리스어거든요. 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금이나 은이나 뭐 철 같은 것들이 대부분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말도 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 원소기요. 네. 금이 AU예요? 네. 금이에요. 이런 거잖아. 금이에요. 네. 금이에요. 이제 금은 골드가 영어인데 그리스어는 aurum, AURRUM이라고 합니다. aurum. 그래서 AU예요. 그래서 뭐 은 같은 경우도 실버지만 AG잖아요. 은이지 이겁니다. 금이에요. 은이지. 미안해.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금이에요. 쌤 이거 기억 못하면 혼나는 거나 혼나는. 이거? 지금은 괜찮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봐요. 그걸 못 보면은 남는 거죠? 못 보면 재시험 있죠. 언제 그냥 따로 남아서. 뭐 따로 남아서 볼 수도 있고요. 엄마 앞에서 이제 엄마의 째려봄을 당하면서 이렇게 시험 볼 수도 있고요. 홈 테스트라고 하죠. 엄마가 더 무섭지 않아? 아니요? 공부해라. 아이고 이런 게 뭐 어렵다고. 아빠의 특훈을 받아야겠어. 이런 걸요? 네. 콩까지? 저 지금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다니까? 나 몇 개 모르겠어. 진짜. 오, 많이 썼네. 어려운데요?
너무 아 원소 기호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아유 그렇구나.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 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좋아요. 알고 있었던 게 몇 개가 더 있는데 아 구리가 뭐였지? 그리고 어. 이거 구리. 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망가는 기억이 괄호하고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영어인데 막 한글로 써놨죠. 이었나? 그게 구리 쿠퍼 그거 걔쿠쿠쿠 시우가 구리. 시우. 그렇지 구리. 아 큰일 났네. 자꾸 콧물 나오네. 어떡하지? 저희는 문제 못 보는 게 지금 더 심각한데. 아 그래요? 아이 야 소파에 자꾸 콧물 질질 나오는 게 뭐 하는 짓이야.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아직 다 못했어. 에이 괜찮습니다. 야 괜찮아요? 천천히 써보세요. 카드뮴 이런 게 그치 여러분 원래 모든 기호들은요 되도록이면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나오는 게 기호거든요. 맞아 그러면 빨리 알고. 카드뮴이잖아. 그러니까 카드 CD CD 여기 크로는 밑으로는 밑에보다 다 쓸 수 있는데 위에가 자, 그죠? 이거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거 위에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중학교 내용을 공부를 할 때는 카드뮴이나 크로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다루더라고요. 밑에 건 쉬웠네요. 근데 하나도 어렵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찾아 그냥 해. 그래. 그래. 진짜. 자, 여러분. 그러면 카드뮴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CD. 그 다음에 크로뮴도 마찬가지야. 크로잖아요. 그러니까 크로 CR. 루비뮴이잖아요. 루비. 그래서 RB. 루비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죠. 이건 영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오딘의 I. 그 다음에 백금은 그 옆에 영어로 플래티넘 써있죠. 백금이 플래티넘의 PT. 플래티넘의 PT. 그 다음 수는요. MC? HG. 얘는 머큐리라는 영어는 그렇죠. 머큐리죠. 머큐리. 그런데 이게 바로 뭐야? 그리스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뚱맞은 친구들이 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수는 HG, 납도 리드가 영어인데 납은 B. 그렇지. 이것도 봐봐. 왠지 그냥 나브 하면 비읍이니까 B 막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게 연상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브로민. 비어. 그렇지. BR이죠. 아연 옆에 zinc 나와 있죠. 그렇지. zinc의 ZN. 그 다음에 주석이다. 이것도 친구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주석은 영어로는 T이잖아. 그런데 SN. 이것도 그리스어입니다. 그 다음에 E는 포스포러스라서 P. 피티고 황은 설퍼라서 S. 염소는 클로린이니까 CL. 아르곤은 RAR. 칼슘은 칼죠. CA. 그렇지. CA. 칼륨은 K. 굿. 세슘은 C. 그렇지. 세슘. CS. 스트론튬은 ST. SR. S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바꿀게요. 아니신가요? 미쳤어요. 저건 학생이 가져온 겁니다. 뭐 어디? 자 이거 여러분 스트론튬은 SR인데요. 너네 봐봐. 이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C2, C가 그래서 ST라고 쓰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ST는 혹시 이거 성바오로 할 때 그 세인트 할 때 ST 쓰는 거 알아요? 이거 그 성직자들 이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세인트. 그렇지 세인트.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선직자를 위해서 안 쓰는 그렇죠. 세인트 그러니까 말이야. 스트론튬 SR. 오케이? ST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이다. 그치 은이지 할 때 AG. 금이 AU. 까먹지 마시고요. 구리다. 크크크 이거 구리잖아. 구리. 말도 안 되나? 그 다음에 니켈은 니니니 그러니까 NI. 코코코 CO. 그 다음에 망가니즈 MG? M N이구나. MG 그거 막아내 마그네슘. MA 바보 된거
아, 그치. MA라고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보통 이걸 쓸 때 이거 왜 뭐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는데? 아, 참 내가 뻘짓 잡았구나. 네. 아니, 막 저기서 통화하면 여기서 다 들려가지고 막 애들이 막 듣고 막 지랄해가지고. 원래 다 들려. 아까도 다 쌤 들렸어요. 아까도 여기서 네, 콜택시 아까 콜택시 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대. 그 GPS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거 말하면 그래, 네이버를 열어서 현재 내 위치를 열고. 자, 이거 망가니즈 이렇게 하는 건데 망가니즈도 이름에는 금속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지만 망가니즈도 금속이답니다. 그 다음에 철 Fe 영어로는 아이언이지만 그리스어 페럼 들어간다고 그랬죠? 발음 쉽다. 봐봐. 그렇지. BA. 그 다음에 규소 실리콘이니까 SI. CI 아니야. SI. 알루미늄 쉽다. AL. 그렇지. R. MG. 마그네슘. 마그. 그렇지. 마그. 그 다음에 MA. 나트리움. 그렇지. 네. N이. 그 다음에 불소는 플로리니까 Fe. 그 다음에 헬륨이다. H. F 인천.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자 여러분 플로린 F. 그 다음에 헬륨은 He. 산소는 O. 질소는 그렇지. 여러분 그 옆에 산소하고 한글로 써있죠. 옥시즌. 이런 거는 외워주면 좋습니다. 억시. 옥시즌. 그러니까 왜 오니 산소가 영어로 옥시즌. 그 다음에 N은 니트로젠. 아니 콩글리시 노노노 나이트로진. 콩글리시 안돼 나이트로진. 그 다음에 탄소는 카본이랑 C. 수소는 하이드로진이랑 H. 붕소는 보론이라서 B고요. 그 다음에 리튬 Li. 리. 그 다음에 베릴륨 베베베 Be. 그 다음에 우라늄은 U.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오타 났다. 어디요? 이거 보론의 가로가 앞에는 하나 있는데 뒤에 두 개. 아, 제가 뭐 하도 많은 실수를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원소 기호는 알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는 시험이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는 시험지가 여기 뒤에 매달려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시험지까지 알려주고요. 답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겁나 친절하죠. 이제 여기 이거 제목은 잠깐 시험이고요. 줄여서 우리 잠시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얘를 보잖아요. 원도끼 이렇게 띵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시험지가 아니라 너네들이 집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할 일이 바로 뭐니? 여기 잠시를 열어서 열어서 요거를 쭉 다 써가지고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휴대폰은 다들 있으신가요? 당일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일날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일 할 때. 내일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졸라 욕먹겠죠. 아니면 이제 엄마한테 문자 가죠. 어머니 안 보내주네요. 잠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 쓰는 거고요. 시험지는 당연히 시험을 볼 때 내가 이제 뽑아서 주는 거고요. 자, 문제 알려줘. 답 알려줘. 채점도 했죠. 틀린 내가 수정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냥 찍어서 보내고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이제 여기 돌아가 볼까요?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원소 기호 있잖아. 짜잔, 6쪽 한번 볼까요? 6쪽에 보니까 맨날 오던가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주, 기, 유, 표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주기율표는요. 옛날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수소 너 제일 가벼우니까 1번, 두 번째 가벼운 거 2번. 그래서 가벼운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매겼대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그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몇 개가 뒤집혀요. 그러면 오케이. 주기율표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의 개수로 했다. 양성자.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양성자 개수가 하나면 1번, 두 개면 2번, 세 개면 3번. 그러면 이렇게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를 매기는 이런 거는 어떤 아저씨가 했냐면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저것도 봐봐. 이게 뭐냐면 원자에다가 아니 얘가 양성자가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알게 뭐야 모르잖아. 네. 그래서 원자에다가 엑스레이를 쐈대요. 엑스레이를 쫙 쏘면 너는 엑스레이 맞아봤어요? 네. 아 그치 우리 치과에 가면 맨날 하얘 엑스레이가 막 뼈 이렇게 막 부러지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잖아. 그러면 살 안 나오고 뼈만 찍혀 나오죠. 엑스레이는 어떤 거에 부딪히면 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거든요. 그냥 통과하면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찍으면 살은 안 나오고 뼈만 나오는 게 살은 그냥 통과한다는 거야. 그러면 원자 핵에다가 엑스레이를 쏘잖아요. 이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다 달랐다는 거야. 그거로 원자 번호를 매긴 거야.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그 양성자라는 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야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튕겨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다 달라.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뭐 여하튼 우리는 이 아저씨가 만든 주기율표를 외워줘야죠. 외워줘야죠.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가장 왼쪽 위에 누구 있는 거야? 주소. 자, 원자 번호 2번 누굽니까? H. 그렇지, 헬륨. 그럼 이건 뭐야? 수혈 이렇게 들어가죠. 자,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리움, 오, 붕. 그렇지, 붕소 여기 10칸 떨어집니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 레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소와 헬륨이잖아. 그냥 앞자만 따서 수헬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거 외울 때 주의할 거 있습니다. 너네 막 일렬로 막 수헬 리베 동탄 실산플레 막 이렇게 일렬로 외우잖아요. 노노노노노 띄어 읽기 좀 합시다. 첫 번째 가로줄에 있는 거 2개 수헬. 자 띄어 읽고요. 그 다음에 리베 BC 4개 4개 이렇게 끊어 읽을 거야. 아니면 그냥 8개를 한꺼번에 2개 8개. 그런데 이 리베가 있잖아요. 실제로 독일어로 리베는 러브예요. 그럼 I love you 이렇게 영어로 하잖아. 그럼 독일어는 진짜입니다. Ich liebe dich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리베가 무슨 뜻? 사랑한다. 근데 누구를 사랑해? B씨를 사랑해. 리베 B씨. 우리 딸이 B씨예요. 박씨입니다. 박씨. 리베 박씨. 그래서 나 박씨를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나 콩글리시 높으네. 우리 박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으네. 그래서 걔한테 뭔가 막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 나트륨 마그네슘 나만 알지. 아니. 나만 알지. 근데 그게 겨우 뭐냐면 PS 콜라. 제품명 말하면 안 돼? 자, 수헬, 리베비씨 노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근데 콜라를 마시고 걔가 뭐라 그래? 크카 하고 트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번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수헬 2개, 리베비씨 노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이게 20번까지야. 그 다음에 세로줄을 좀 외워줄 거예요. 세로줄을 좀 외워줄 거예요. 세로줄을 외우면 첫 번째 세로줄 수리나크 미안해 수리나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 더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칼륨 밑에 3개를 더 외울 거예요. 루비디움. 오케이 수리나카 이듐. 세프. 이게 아까 이게 프랑슘입니다. 프랑슘, 세슘, 루비디움. 그래서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수리나카 루세프. 이게 하다 보면 입이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요. 수리나카 루세프. 그럼 여기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니까 베마카잖아. 프론틴. 그렇지. 이거 욕됩니다. 욕. 베마카 스바라. 베마카 스바라. 욕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 베마카 스바라. 술이잖아, 카스. 미안해. 자꾸 이게 술이 나오냐? 수리나크 루세프. 베마카스바라. 근데
베마카스바라가 더 낫다. 이거 라디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응? 어머. 얘도 세로줄로 한번 해볼까요? 붕소와 알루미늄이 합작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붕알? 이런 붕알? 이런 그 붕알. 에이 그래 그 붕알이야. 그럼 여기는요. 자 이것도 봐봐. CSI죠. 여러분 같은 세로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아는 건 화학원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 CSI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고 그러죠. CSI가 영화에 나오죠. CSI가 얘는 아래부터 해볼까요? 인지를 잡았어요. CSI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경찰 비슷한 거. 또 CSI가 인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OES 인지를 잡았다. OES 그런데 그 인지를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 FCl 브로민 아이오딘 폭시브랄 그렇게 막 욕을 했지만 우리 CSI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내야 되죠. 자, CSI가 인지를 잡았어. OES 폭시브랄 해내야. 헬륨 네온 나 되게 뻑시브라고 폭시브랄만 외우면 안 되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뻑시브라.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앞자만 따서 불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무령부화? 아니지 알지? 폭시브랄이 낫지? 응. 자,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바라, 붕알, CSI가 인지를 잡았어. OES? 그다음 뭐야? 폭시브랄, 해내야. 자, 이런 우리 외우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해내야 되죠. 해내야 돼. 해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0번이었단 말이야. 21번부터 30번까지는 말 만들기가 졸라 어려워. 그래서 그냥 앞자만 따서 외웁니다. 21번에 SC라고 하는 원소가 나와요. 세슘이 아니었네. 스칸디움. 굿잡. 스칸디움. 너네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오, 스칸디움. 이런 거 되게 안 친숙하죠? 스칸디움. 그 다음에 TI. 타이타늄. 그 있잖아요. 타이타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타이타늄. 그 다음에 V.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걸 수 있어요. V는 바나듐이라고 하는 원소인데요.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원소 중에 하나지만 되게 중요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CR. 알고 있는 거는 크로미움.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는 거 망가니즈. 이거 지금 칸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망간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망가니즘이라고 해도 돼요? 망간 노노. 여러분,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쟤를 망간이라고 배웠어요. 난 망간이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왠지 망간은 한글스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 망가네이즈 영어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애들이 말이 기니까 뒤에 딱 잘라버리고 망간 이라고 읽어버린 거야.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자, 망가네이즈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앞자만 따볼까요? 스타라요 스타. 스타벅스. 넌 나의 스타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스타벅스의 스타입니까? 좋아요. 뭐든. 스타? 야, 스타 좀 봐. 스타, 바크망. 미안해. 그냥 앞자만 딴 거야. 스타바크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너무 오버했네? 철코니구아. 스타바크망, 코니구아. 어떤 데에서는 스타벅스 망해라 해서 뭐? 스타벅스 망해라? 어? 그 좀 그렇잖아. 그럼 안 되지.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없어요. 스타바크망, 철코니구아. 이거는 말이 안 만들어져.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그래서 그냥 앞자만 딴 겁니다. 스타바크망, 철코니구아. 그래서 이거를 외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우리 철이 원자 번호 26번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온답니다.
우와, 아연은 30번이구나. 구리는 29번이네. 그래서 우리 30번까지 외운 겁니다. 오케이? 자, 수혜. 리베비 씨, 노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스타바크만, 철코니구아. 자꾸 해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스타바크만, 철코니구아. 수헬, 리베비 씨, 노오, 높은 리베비 씨 높으네. 리베비 씨 높으네.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그렇지. 자, 세로로 한번 해볼까? 수리나카 루세프. 왜 그 이래? 다음에 카스바라. 그 다음 붕알.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세 번째잖아.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삼붕알. 삼붕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 줄에 붕알이 있는 거야. 삼붕알. 그 다음에 이거 CSI가 뭘 잡았어? 인지를 잡았어. 그래서 PN이죠. PN. PN 이렇게 인질소. 인과 질소잖아요. 아, 그래서 인지. 그다 되지. 인과 질소. 인지를 잡았어. 그러니까 걔네들 뭐라고 해? 예스. 예스. 퍽시브라. 인지는 퍽시브랄. 우린 이런 모든 일을 해내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그냥 외워주는 거야. 그런데 이 주기율표 외우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과정을 배울 때는 그냥 주기율표야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주기율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언가의 정답이 되는 표거든요. 있자요? 엄마,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나왔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다 알고 있죠.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뭔가 알고 있는 게 있겠죠. 자, 가연아,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 슬쩍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니? 그럼 우리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들고 있어. 그렇지. 야, 원자는 동그라. 근데 있잖아. 중심에 하고 뭔가 있을걸? 보여 안 보여? 뭐야 이거? 눈이 뭐야? 야, 씨, 나도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선생님 분명히 뭔가 찍긴 찍었죠. 그런데 안 보이게 졸라 조그맣게 찍었어. 그럼 뭐야 이거 졸라 조그만해. 이렇게 찍고 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핵이라 부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니? 자, 중요한 겁니다. 원자 전체에서 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작다는 거죠. 마치 이 원자를 너네 학교에 운동장만하게 쫙 펼쳐놨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마당에 가가지고 모래 하나를 딱 줘. 모래 하나? 너 원자 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그게 형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학교 운동장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가운데 가가지고 모래알 하나 주어서 이렇게 너는 뭐라고요? 너는 원자핵. 그러면 이 정도로 원자핵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졸라 조그맣다는 거야. 이거는 머릿속에 형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도 우리 공부하기 지랄 같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려놓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중심에 원자의 핵이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요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 야, 나 너 좋아해.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럼 이 핵의 핵 안에는 과연 뭐가 있니? 핵 안에는 요렇게 생긴 입자가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양가. 그렇죠.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양성자를 2개 그렸는데 플러스랑 플러스는 좋아해, 싫어해? 야, 나 꺼져. 나 너 싫어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 야, 니네 지금 이렇게 싸우고 그래. 싸우지 마.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말려주는 친구가 있죠. 동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들끼리의 싸움을 막는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핵 안에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구나. 그리고 또 누가 있구나. 중성자가 있구나. 그리고 바깥쪽을
이들 친구를 빙글빙글 돌아주는 전자가 있다는 거죠. 됐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전자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닦는 거예요? 아니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뭐가 있다고요? 전자가 있죠. 자, 여러분. 전자는 이런 많이- 것들을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얘네들은, 야, 이들이 뛰는 전하는 어떤 종류야? 전하는 전기입니다. 네. 양성자는 이름이 양성인 이유가 무슨 전기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그럼요. 중성인 이유. 전기를 안 띠기 때문이죠. 그럼 전자는, 뭐야? 얘는 그림을 딱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럼 옛날에는요, 사실 이 전자를 전자라고 부르지 않고 음성자? 음성. 그렇지. 그런데 어느새 이름이 바뀌었어. 전자라고. 그 이유는 바로 뭐니? 이 전자 때문에 전기를 일으키는 입자. 바로 전자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기가 영어로 뭐야? 전기 일렉트리시 오, 그치! 그러면 전자도 영어로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죠. 전자는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electricity. 엄마, 그럼 요거 영어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는 보통 전자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일렉트론의 이자를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바로 전자입니다, 여러분. E 됐죠요? 마이너스. 그렇지. 이 마이너스. 나 일렉트론 마이너스 전기야. 이런 뜻입니다. 아, 어머.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죠?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과연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은 얼마나 돼? 내가 지금 숫자를 얘기할 건데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크기를 느끼는 거야. 야, 양성자 하나 있잖아.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졸라 작은 숫자죠. 야씨 뭐야? 그럼 이 마이너스. 숫자는 작네? 작네? 그런데 우리 막 감전되면 죽죠. 막 죽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얘기는 거기에는 양성자나 전자가 졸라 많다는 거야. 개수가. 어머, 여튼 하나가 뛰는 전하량은 엄청 작죠. 자,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숫자와 비교를 하는 거니? 그럼 전자 하나가 전하량이 얼마니? 얘는 보호만 반대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쿨롬이야. 어라? 자,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뭐야? 크기가 같네? 네. 그런데 부호가 반대네? 자, 요게 오늘의 핫 포인트 첫 번째. 합계가요. 여러분. 자, 개가 0이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지. 모든 원자는 중성입니다. 어머, 그럼 중성자만 있나요? 노노노노노. 모든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모든 원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너네들이 기억할 거. 자, 모든 원자는 중성이야.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걔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누구의 개수는 항상 같다는 거야.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핫포인트야. 뭐 별것도 아닌데 포인트라네. 그만큼 내용상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의 질량은 어떤데요? 자, 이들의 질량을 볼 건데요. 양성자 하나의 진짜 질량은 얼마냐면 외울 필요 없어요.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야. 그럼 너네 상상을 해봐. 우리 50kg 이런 숫자를 말하면 어느 정도의 상상이 가요? 그러면 너네 항상 내 몸무게에서 빗대서 생각하잖아. 내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숫자를 좀 줄여볼까? 1kg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 가나요? 책 한 2권 쌓아놓으면 1kg 될라나? 이 정도? 그런데 그게 1g으로 들어갔어. 뭐야 이거? 물 요만큼?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1mg, 1마이크로그램 1나노그램.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5제곱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졸라 가벼운데? 이런 느낌이지만 얼만큼의 그게 느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가벼워 끝.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얘네들 하나하나를 따지잖아? 그냥 졸라 가볍네. 이러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질량을 외우는 거는 다 무의미한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질량의 비율입니다. 그럼 얘네 봐봐. 아유 우리 입장에서 보잖아. 너도 가볍고 너도 가볍고 너도 가볍고 다 가벼워. 그런데 얘네들끼리 뭐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는 차이 엄청나거든? 바로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가벼운 애가 누구니? 전자. 그렇지.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럼 돌아다니는 이유 가벼우니까. 너네 이렇게 막 이렇게 밖에 나가봐. 바람 불면 머리카락이 후룩 날리잖아요. 근데 몸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 머리카락만 날리는 이유 가벼우니까. 엄마 그럼 뭐야?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전자보다 얼마나 무겁니? 우리가 보면 양성자 엄청 가볍죠.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 하나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걸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내 몸무게가 50kg? 나보다 1800배가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중성자는 얘보다 1838배가 무겁습니다. 뭐야?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네? 그런데 자 오늘 포인트 두 번째 나옵니다. 포인트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할 때 전자의 질량은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자의 질량 1을 무시합니다. 무시할 만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이 차이 나죠. 이거 1점 얼마 차이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야. 어머 그럼 1이라고 하는 걸 무시했기 때문에 질량 차이 2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핫포인트. 우리는 공부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같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오케이? 원래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같다가 두 번째 포인트. 됐죠요? 한 7번 다 썼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 일시정지. 안 눌렸어. 누나 쌤이 이러잖아. 그 야 그럼 우리 반 이름 써. 그 친구 이름이 쌤 농담입니다. 쌤 농담입니다. 농담. 선키스트? 아니 이거 쌍놈식 원반 어때? 뭐라고? 원반이래요. 원반. 원반? 원반? 좋은데, 원반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 거 원반. 그럼 우리 강아지 된 거 같잖아요. 야 월반 어때 월반? 월반은 괜찮아. 월반? 월반? 좋아. 월반도 좋아. 아니 뭔가 다들 약간 이름이 이상. 금반. 복수다 이거는. 자,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럴까? 아 됐어 이거. 커플.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원자의 구조 있잖아. 그런데 이 원자의 구조에 있는 입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니? 바로 원자 번호가 나오죠.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원자 번호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의 개수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여기 포인트 2번에서 이들의 질량이 같다고 그랬죠. 같다고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요. 원자들의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 질량수. 근데 왜 질량 아니고 질량수인가요? 질량은 단위가 g이죠. 근데 이런 질량수는 개입니다. 개. 왜? 그게 아니야 그게. 왜? 바로 아주 무거운 입자인 양성자야. 무거운 입자인 중성자를 더하게 한 겁니다. 그럼 질량수는 뭐니? 무거운 양성자가 몇 개인지 무거운 중성자가 몇 개인지 이거를 더하게 한 게 바로 질량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헬륨은 이걸 딱 봤어. 얘 양성자 2개다. 그럼 원자 번호 2번이네. 그래서 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 자그마한 숫자로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 2번이구나.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보면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결국 나 양성자 2개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4 이렇게 쓰잖아요. 어머나 이런.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바로 뭐니? 질량수라고 하는 거랍니다.
엄마? 그럼 얘는 질량수는요? 양성자 더하기 뭐라고 그랬죠? 중성자 수라고 했죠. 그럼 이런 숫자를 딱 봤어. 그럼 얘네들을 양성자가 몇 개인지 중성자가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헬륨.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야? 두 그렇지. 그럼 얘를 딱 봤어. 중성자 몇 개야? 두 개. 그렇지. 그럼 전자는 몇 개일까? 두 개. 그렇지. 잠깐 멈칫했어.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는 무조건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엄마, 두 개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탄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는 6번에 12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탄소랍니다. 현이야. 자, 탄소 양성자 몇 개? 양성자 6, 중성자, 6개. 전자. 6개. 아, 뭐야 이거 다 똑같네. 거의 다 자. 같이 쓰는 건가요? 오,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것만. 자, 질소 7번에 14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거죠. 분배면은 아, 끝났네. 네. 777. 아니, 나 몰랐지. 그래, 가연이, 왜 그래 진짜. 가연이 좀 이따 다시 하자. 자, 이거 누가 했어? 민기가 했어? 네. 자, 이거 뭐라고요? 777. 민기 미남. 자, 산소 8번에 16. 내가 미남이었네. 자, 가연아, 한번 해보자. 미남이노. 얘 양성자. 내가 일본 놈이냐 씨. 아, 이거 팔팔. 뭐야 이년. 자, 888 이렇게 되죠. 뭐야? 자, 봐봐. 선생이 지금 다 똑같은 것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만 하면 다 똑같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런데 노노노.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질량수 23입니다. 자, 정진아. 이 친구는 양성자 몇 개? 11개. 중성자? 12개. 그렇지. 전자? 11개. 9자. 뭐야. 얘는 한 개가 더 많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대략 1.1배쯤 되죠. 어머, 원자번호 조금 더 키워볼까? 원자번호, 철 한번 볼까요? 철은 원자번호 26번이고요. 56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어머, 민기야. 자, Fe, 양성자 몇 개? 26이요. 중성자? 30이요. 오, 빼기 잘하네? 26. 자, 전자. 그렇지. 아우, 뭐야. 엄청 빠른데? 어머, 아까는 하나만 많았는데 원자 번호가 늘어났더니 헐, 4개나 많아졌네, 중성자가? 그 도대체 뭐지 이거? 자, 아까 지나가는 말처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랑 플러스는 싫어하죠. 그럼 얘네들 막 밀어내면 나 꺼져 저리가. 그런데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걸 말려주는 애가 그렇지. 그러면 싸우는 애가 한 6명, 7명, 8명 정도면 말리는 애도 같은 개수면 말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맨투맨이네. 오, 그렇지. 싸우는 놈이 많아졌어. 그럼 같은 놈을 가지고는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렇다면 아까 우리 원소 기호 마지막 번호에는 우라늄은 92의 원자 번호입니다. 오, 졸라 큰데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질량수가 이제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그냥 내가 빼기하기 쉬운 숫자 하나를 골라볼까요? 쌤 그냥 그렇게 막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92. 이거 막 쓰는 숫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네들 봐봐. 어머, 양성자 몇 개? 92개. 중성자? 143개. 오케이. 전자? 92개. 야, 씨. 얘 봐봐. 졸라 많아졌음. 그럼 얘네들은 몇 배까지 많아지냐면 1.5배 정도까지 많아집니다. 근데 너네 봐봐. 이렇게 졸라 싸운 애들 많아지면 이 원자 핵이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나 여기서 졸라 싸우니까 우리 불안정해. 핵분열.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너무 싸우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호시탐탐 노리죠. 안 되겠어. 우리 쪼개져야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쪼개지려고 그게 하는 핵분열이고. 그렇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자세한 것도 물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볼까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원자번호 1번 순서는요. 자, 양성자 몇 개야? 딸랑? 하나. 그럼 얘네들은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싸울 친구가 없네?
그럼 싸울 친구가 없으니까 말리는 친구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소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만 딸랑 하나 있고 중성자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 바깥쪽에 전자만 하나 달랑 있는 이런 게 가장 간단한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갖는다. 그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럼요. 바로 요런 수소가 머릿속에 수소는 아니야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답니다. 수소는 핵 분열 시켜요. 걔네들은 야 핵 싸울 애가 없는데. 하나지. 그럼 얘는 하나니까 조그맣잖아. 그럼 얘네들은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 합쳐. 아 나 너랑 합치고 싶어. 이렇게 아, 행동하게 됐어. 수소 폭탄. 그게 바로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태양은 수소가 졸라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남는 에너지를 막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거야. 짠! 햇빛! 짠! 햇빛! 이렇게 보내고 있는 와 겁니다. 우리 피부암 걸리겠다. 피부 암은 걔네들이 보내는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되죠. 맞으면 그렇게 된다죠. 아직은 안 걸려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뭘 발라야 돼? 선크림. 선크림을 바르죠. 자, 그럼 이제 돌아와 볼까요? 어머, 그럼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는 하나지만 중성자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럼요. 그럼 전자 몇 개? 두 개. 하나. 전자 두 개로 보여요? 하나. 야, 전자 하나.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수소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아까 중성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네. 아 그럼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안 되나? 당연하지 있어도 되지. 네.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수소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또 어머나 당연히 전자는 당근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질량수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게 한 게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2개가 되죠. 어머. 그럼 이런 수소를 자 이름 쳐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수소는 질량수가 1짜리 수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소보다 2배나 무겁죠. 중소. 그렇죠. 그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얘네들을 중수소. 중수소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중자가 붙는 애들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수소밖에 없나요? 이거요? 이거는 중자를 붙이는 건 수소밖에 없어요. 아. 원소에다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가 더 있으면 안 됐나요? 있어도 되긴 하겠죠. 물론 많지 않습니다. 매우 조금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삼중수소. 3배. 그렇지. 삼중수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수소는 기호를 H라고 쓰잖아요. 중수소도 H가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다가 얘네들 더블이라는 의미로 D라고 쓰고 수소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삼중수소죠. 3배잖아. 트리플. 그래서 T라고 쓰고 수소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삼중수소. 이거는 중수소. 그냥 수소. 물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지 않습니다. 아마 그럼 뭐야? 얘네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개수가 중수소는 양성자도 하나, 중성자도 하나, 전자도 하나죠. 얘네 봐봐. 삼중수소는 양성자와 전자는 같은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중성자만 2배로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르죠. 같은 수소야. 이름은 다 수소야. 네. 그런데 질량이 다르죠. 이렇게 원자의 종류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이런 관계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하는 거니? 같을 동자. 무이원소. 그렇지. 너 이미 자리 위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을 동자 자리 위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다 그대로 써볼까요? 질량수가 1짜리 수소도 너 네 위치 여기야. 기아라니. 질량수가 2짜리 수소도 너 네 위치 여기야. 질량수 3짜리 수소 너도 여기야. 뭐야? 다 같은 자리에다 썼죠. 그래서 이름이
원소입니다. 어머나! 그럼 오늘 이제 동위원소까지 하고 집에 갈 건데요. 자,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양념에서 바로 자식. 이거 다 중학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여러분. 양념에서 바로 전에. 바로 진짜? 네. 아, 양념에서 이거예요. 오늘부터 양념 지금 안 하죠. 학원 나갔다고 그랬나? 특목강 가면 친구랑 가면 같이 세트를 해서. 세트? 세트? 저 세트. 세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가 나오냐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동위원소가 뭐야? 라는 걸 친구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걔네 같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뭐는 같지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아유 걔네 질량수가 다르더라?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위원소. 그런데 말 바꾸기. 에이 그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라면서요. 그렇게 딱 보니까 양성자는 같은데 뭐가 달라? 중성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이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얘네들은 얘랑 그럼 반반반 아니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했나요? 노노노노. 동위원소는요 대부분 한쪽으로 그 양이 몰빵합니다. 얘네들은 콩딱지만큼이야. 그럼 여기는 이 질량수가 일자리 수소가 우리가 부를 수소잖아요. 저게 자연계의 99.98% 있답니다.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 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why? 지금 듣고 집에 갔어요. 네네네. 지금 이게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집에 가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면서 일시정지 눌러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를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설명을 안 들을 수 있거든. 맞습니다. 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겁나 중요. 이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거지만 그냥 말로 기억하는 거야. 동위원소는요.